세메뇨의 이 그 취소된 골이 잉글랜드 현지에서 왜 지금 논란 중이냐면은 VAR실은 엄밀히 말해서 옵사이드를 보는 곳이잖아요. 근데 옵사이드를 본 거는 맞아. 근데 홀란드 몸에 공이 닿질 않았어요. 그렇다는 건 간접적으로 골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을 했다라는 건데 엄밀히 말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누가 판단을 해? VR실에서 해야 되는 일인 거야? 아니잖아요. 이거는 주심의 재량에 맡기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옵사이드 선언을 해버렸고 그렇다는 건 뭐예요? VR실에서는 주심의 판단을 부정했다는 뜻인 거잖아. 경기 흐름에는 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 그리고 주심의 판정을 뒤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엄연히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영향을 끼친 거고 엄밀히 말해서 주심의 권위를 정면에서 실추시킨 이런 사건이라서 주심협회 회장인 하워드 웹이 이 사건을 보면은 솔직히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일 정도다 그런 수준이다라고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댄번도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주심의 판정을 뒤바꿔선 안 된다. 그 결정이 틀리진 않았는데 규정에 따르면 옵사이드로 판정이 번복돼서는 안 됐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팀 수비수조차 인정하는 어리석은 짓거리를 한 거야 VAR실에서.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주심도 VAR을 보러 가서는 안 됐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또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가지고 좀 당황을 했었던 모양이지. 제이미 레드넵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골로 선언됐더라도 골이 됐으면 안 됐다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옳은 결정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판정이 번복되기까지 5분이나 걸렸다는 거야. 이거는 뭐야? 5분 동안 선수들이 경기 진행도 못하고 5분 넘도록 그냥 계속 서서 그냥 결정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이 VAR실에서 이 미세한 선 쪼가리 그리느라고 5분의 시간을 허비를 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는 추가 시간을 9분을 줬지.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도 뭐 이겼으니까는 뭐 하하호 하면서 넘어갔지만은 잉글랜드 내에서만큼은 이거를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주심의 권위를 VAR이 넘어섰다라고도 해석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마이카 리차즈는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거는 명백하게 VAR실이 주심의 권위를 넘어선 거다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더라고. 어쨌든지 간에 이거는 진짜 심각한 짓을 저지른 거예요. 아니 주심도 되게 안일했어. 웬만하면 VAR실에서 암만 이야기를 해도 이 와서 화면 좀 봐달라 이야기를 해도 거부권이 있어요. 내가 그냥 내린 판정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진행시키는 경우도 많아. 그래가지고 거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주심도 당황을 한 거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될지 본인도 잘 몰랐었을 테니까. 경기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또 기다려보려니까 또 기다렸어. 또 주심은 또 그리고 또 보러 오래니까 또 보러 갔어. 이러고 나서 주심도 멘탈 터져가지고 판정 제대로 못 내리죠. 그 이 이후부터 선수들 막 다들 예민해져 있는데 주심도 주심이지만은 이거는 VAR실에서 일단 첫 번째로 이거 해선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홀란드가 골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판단을 해서 옵사이드다라고 옵사이드 판정을 내려버리면은 이건 뭐 할 말이 없는 거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주심이 봐야지. 주심이 결정을 내려야지. 왜 이거를 선을 쭉 거놓고 홀란드 옵사이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고. VAR실은 볼과 연관된 것들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 정도의 권한만 갖고 있는 거잖아. 주심이 넘어간 문제에 대해서 이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이야기할 권한은 없는 건데 경기 결과를 바꿔버렸잖아. 이거는 규정을 위반한 거지. 이거는 판정이 좀 이상하게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싶어서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스카이스포츠에서 투표 중이에요. 어떤 투표 중이냐? 이번 시즌 최고의 영입은 누구냐? 라는 투표를 진행 중에 있는데 라이안 셰르키가 43%로 단독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가 이제 자카, 3위가 에키티케거든요. 근데 압도적인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이게 가성비가 말이 안 되다 보니까 셰르키가 지금 현재 43%로 거의 한 절반에 육박하는 그런 수준의 투표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는 뭐 다른 팀 분들도 이겨낼 여지가 없기는 한가 봐. 이 가성비는 어떻게 뭐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한 거니까요. 그죠? 뭐 리그컵이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득점을 성공시키기도 했었고요. 셰르키가. 안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도 있다. 라는 거. 자, 이번 경기 이후에 펩이 이렇게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팀에 골 넣는 윙어는 참 오랜만인 것 같다. 스털링 이후 처음인 것 같은데 이번 세메뇨의 득점을 어떻게 봤는지? 라는 질문에 리로에와 라임이 그랬던 것처럼 본머스 또한 세메뇨에게 그런 류의 훈련을 권유하며 득점력을 많이 개선시켰다고 생각한다. 세메뇨도 좋았지만 제레미의 박스를 향한 푸시도 좋았다. 필이나 베르나르도가 그 자리에서 뛸 땐 양상이 좀 많이 바르지만 본머스와 동일하게 우리는 사비뉴 등의 윙어들을 유사한 방식으로 훈련시키고 있다. 골을 넣는다는 것
것은 사실 특별한 비결이라고 할 게 없다. 박스 안으로 밀고 들어가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렇게 골을 넣었고 실점하지 않았기에 우리가 승리를 취할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레인이 보여준 마지막 10분 동안의 퍼포먼스를 어떻게 봤는지 라는 질문에 아주 좋은 테스트가 된 경기였다. 위사를 잘 막았고 교체로 들어온 볼테마테 또한 잘 막아냈다. 요즘 계속 이야기하지만 와포드에게 너무 감사하다. 그들은 시니어팀과 아카데미팀 할 것 없이 스트라이커로 이어지는 롱볼을 주로 사용하는 빠른 템포의 경기 방식 덕분에 알레인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었다. 물론 네이선과 후사가 옆에서 많이 도와준 덕분이기도 했다. 오랄리는 2년 전쯤에 경험해본 포지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전반전은 전체적으로 혼란스러웠지만 후반전에 들어서서 앙투안과 엘링이 경기를 수월해지도록 만들어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메뇨의 득점 취소에 대해 한마디 해보자면 라는 질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오케이. 좋은 질문이야. 질문 잘했어. 기다리고 있었어. 뉴캐슬에게 2대1로 패배했던 당시를 떠올려보자. 그들은 왜 16분에 필포든에게 페널티를 선언해주지 않았고 왜 20분에 도쿠가 시도한 샷을 핸드볼이었죠. 핸드볼로 선언하지 않아서 어처구니 없게 페널티킥을 받지 못했을까. 그 당시 뉴캐슬의 두 번째 골은 4명의 주심 모두가 판정을 망설이던 차에 완벽하게 선을 지켰다며 VAR실에서 한참 뒤에 득점으로 인정해줬다. 형님들도 다들 기억하시죠? 요 상황이요. 나중에 10몇 분 지나고 나서 이제 줄끈 그 그래픽 쪼가리 보여줬었지 우리한테. 하지만 당시의 나는 판정에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FA컵 결승을 기억하냐? 골키퍼의 명백한 핸드볼 파울이었는데 레드카드를 주지 않았다. 그때도 내가 항의한 적이 있었냐? 아니, 아무것도 안 했다. 그래, 다 좋다 이거야. Fuck that we don't say. 내일쯤 웨비나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해 줄 거라고 믿고 있다. 난 분명히 이거 fuck이라고 들었거든? Fuck that we don't say? 내일쯤 웹이 나한테 전화해서 설명해 줄 거라고 믿고 있어. 웹이 누구냐? 현재 주심협회 회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사람이 하워드 웹이에요. 하워드 웹도 지금 붕괴하면서 나의 이 의견에 공감해 줄 거다. 그래서 나한테 전화를 해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FA컵 이야기가 나와서 요 짤 한 번만 다시 한번 봅시다. 이 고양이 손. 이 FA컵 결승전에서 지금 이 골키퍼가 지금 고양이처럼 손을 빼꼼 내밀어서 심지어 발도 빼꼼 나왔어요. 손을 빼꼼 내밀어서 공을 쳐냈는데 레드카드를 주지 않았죠. 이 한 골 뺏어갔다. 이거는 명백하게 한 골 뺏어간 행위다 라고도 하는 건데 요때 당시에도 사실 펩은 이 판정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죠. 단지 크리스탈 팰리스의 우승을 축하한다라고 이제 약간 신사적으로 매너 있게 이제 대응을 하긴 했었습니다. 사실은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라는 거. 심지어 펩은 뉴캐슬과 리그 1차전 경기에서 16분에 그리고 20분에 그리고 두 번째 골 때 당시에도 이것도 사실은 옵사이드로 봐야 되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판정을 바꿨다. 이거를 상대의 득점 선언을 해버렸다. 디테일하게 기억하고 있는 걸 보니까 뭐예요? 담아놓는다. 담아놓는 성격이다. 테토남 아닙니다. 펩은요. 정확하게 알고 있다. 정확하게 모든 걸 기억하고 있다. 펩은. 당신은 어제 수비진의 성장이 마음에 든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들의 경기력을 어떻게 봤는지 라는 질문에 이미 막 흥분을 하는 상태잖아요. 지금 여기서 막 빡이 쳤잖아. 펩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지금 막 쏟아내고 있는데 갑자기 수비진 칭찬을 하래. 이게 되겠어? 그러니까 갑자기 막 저기 누구야 조광일 빙의한 듯이 막 속사포 랩을 막 내뱉기 시작해요. 한 가지 다른 점이 뭐야? 조광일은 딕션이 좋지만 펩은 딕션이 안 좋지.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50 얘기를 막 쏟아내기 시작해요. 우리는 판정이 선언되기까지 5분 30초를 기다렸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 그 별거 아닌 선 긋자고 그 선 긋자고 그랬던 거 아니야. 지금 이 표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5분 몇 초 걸렸다고? 30초요. 그 대단한 미세한 선을 긋는다고 시간이 걸렸어. 없던 일이 됐어. 그리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메뇨의 퍼포먼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라는 질문에 후반전에 훨씬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 이보다 베르나르도가 정말 가늠조차 안 될 정도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다. 이 클럽은 앞으로 수세기 동안 그를 그리워할 것이다. 그는 축구와 경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선수이다. 오늘의 경기에서 바뀌어야 할 것은 우리 성장밖에 없다. 더 나아져야 이 이상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많은 것들을 깨달은 경기였다. 불평하고 싶지 않다. 그저 우리 선수들이 더 나아지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돈지라는 걸 뭐라 그래? 돈줄 낸다 그러죠? 오심 다 필요 없어. 우리가 골줄 내주면 돼. 야, 어감이 좀 이상하다. 아무튼 우리가 골줄 내주면 돼. 우리가 그냥 더 잘하면 돼. 오심이고 나발이고 오늘 경기처럼. 그래서 오늘 경기가 완벽했던 거야. 오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극복하고 이겨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골이 취소되며 선수들의 멘탈 또한 정상적이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골을 성공시켰다. 그들의 활약에 감동했는지? 라는 질문에 정확히 이 표정으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볼 땐 선수들도 화가 났을 것 같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저 찐으로 이렇게 얘기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하다. 네이션스컵에서 막 돌아온 라얀 누리마저도 아이또 빼버려.
얼마나 흥분했는지. 라얀 누리라 그래. 뭔가 어감이 괜찮은 것 같아, 라얀 누리. 아무튼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했다. 썬더랜드, 첼시 그리고 다른 팀들. 브라이튼이 기억이 안 나나 보죠. 다른 팀들과의 경기에서 득점을 성공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거지. 경기력이 불만족스러웠던 건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의 열정은 얼마나 뛸 수 있는지에 구애받지 않을 정도로 식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 오늘 삘이 받았거든. 진짜 먹물 제대로 그냥 충전했거든 오늘 탭이. 빡쳐가지고. 원래 보통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일이 잘 풀릴 때 하는 거예요. 맞잖아. 잘 풀릴 때 하는 거잖아. 담아놨다가. 곤잘레스는 주말 경기에 포함될 수 있을지? 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 지금 그 얘기할 때가 아니야. 잘 모르겠어. 당신의 준결승을 여러 번 봤지만 오늘 유독 열정이 넘쳐 보인다. 재능 있는 선수들 덕분에 코칭이 있어 동기부여가 되었는지? 라는 질문에 펩의 표정이 약간 풀어져요. 누구였냐면 마틴 블랙번 형님이 간만에 프레스 컨퍼런스에 와서 질문을 했거든. 엄청 진지하게 얘기하고 아는 얼굴이고 맨시티 담당 기자고 더 써내서. 그러다 보니까는 갑자기 표정이 좀 풀어져. 이제 대화가 좀 되는 펩으로 다시 돌아왔나 싶었는데 막바지라 갖고 결승에 올라서 우승을 하게 되면 그들에게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되어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을 믿으며 우승을 이뤄내면 빅클럽들과 맞붙더라도 우리의 방식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난 이 대회에서 이기고 싶다. 이런 노하우를 쌓아나가면 챔피언스 리그와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아무튼지 간에 이번 경기는 뭐 맨시티가 0대2로 이제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따냈는데 물론 이제 리그컵 2차전은 남아있는 상황이죠. 뭐 어쨌든지 간에 이 뉴캐슬전에서 이길 때까지 펩이 계속 기다려왔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뭐 기다렸다라는 이 증거는 뭐겠어. 16분의 포든, 20분의 도쿠, 뭐 지난번에 있었던 경기 양상과 내용의 시간까지 정확하게 외우고 있었던 걸 보면은 당연하게도 담아두고 있었다라는 거겠죠. 이번 경기에서 이기면 반드시 이야기해야지. 그랬던 거겠죠. 실제로 그때 당시에 옐로우 카드를 받기는 했었습니다. 항의하다가 나중에 막 카메라 뺏으려고 막 하다가 막 야, 이 화면 좀 보자. 나 좀 보자. 나 지금 못 참겠어. 이따가 못 보니까 나 지금 바로 너 카메라로 찍은 거 좀 나한테 좀 보여줘봐. 라고 이제 우기다가 또 사진에 찍혀서 욕을 또 많이 먹기도 했었죠. 카메라맨을 건드렸다고. 폭행하려는 수준이었다라면서 가디언은 또 그렇게 기사를 쓰기도 했었고요. 아무튼지 간에 뭐 펩 입장에서는 뭐 뉴캐슬에게 권선징악을 했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판정에 대해서 오심을 내리는 이 심판진, 이 VAR실에 대한 저격을 한 거지 뉴캐슬에 대한 저격을 한 게 아니다라는 점을 일단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와전돼 버리면은 뉴캐슬을 비판했다, 뭐 비난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돼 버리니까는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 판정 좀 똑바로 해달라. 왜 우리한테 맨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냐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은 이번 기회에 그냥 다 쏟아냈겠어, 그죠? 아무튼지간에 이번 경기 결과 너무 좋았고. 맨더비도 잘 준비해서 좋은 경기력 보여줄 수 있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